오늘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전현남 기자, 내란 특검 압수수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 직후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국회 본청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뉴스는 이제 내란 특검에서 오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과 대구에 있는 자택, 그리고 지역구의 사무실, 그리고 의원실 등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출국 금지 조치가 됐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에 의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에서 국회, 국회에서 당사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계엄 당시에 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를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로 통화했던 내역도 지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그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가 지금 가장 중요한 혐의로 보이는 것인데, 네. 글쎄요, 압수수색 영장만 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 부분이 적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말하자면 어떤 것을 어겼다라고 보는 거죠,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는 말 그대로 이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서 그 이제 표결, 해제 표결을 방해한 그 특정한 주요 임무 이제 그거고,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이제 뭔가 일을 잘못했다 이런 건데 아마도 이제 이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이제 그 같은 의원들한테 여기 들어오지 마라, 어디로 하라,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거지. 네. 의원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통화했던 내용들을 좀 보자면 그게 중요합니다. 12월 3일 밤 11시께 그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의 통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시 11분 한덕수 전 총리하고 약 7분이 넘게 이 통화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쯤 후에 11시 22분 윤석열과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공소장에 보면 뭐 추 대표 걱정하지 말라 정도의 통화 내용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내란 특검에서 브리핑했던 내용 보면요, 추경호 한덕수 간의 7분 통화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니까 이게 뭐 조사 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뭐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더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7분이면 꽤 긴 통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박영씨 평론가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통신 기록이 나온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기존에 나왔던 뭐 각 인물별로 왜 통화를 했는지에 대한 뭐 해명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그걸 뭐 그대로 믿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경호 한덕수 간의 통화는 11시 11분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한덕수가 계엄 전반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원내의 상황을 추경호한테 전달받고 또 추경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마 한덕수도 대통령에게 들었던 얘기를 전달해주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었는지, 게다가 물론 추경호 역시도 윤석열과 통화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블 체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7분이라는 길이가 일단 짧지는 않아가지고 특검 쪽에서도 이거를 뭐 추론하거나 예상해서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구체적으로 뭐 3자 대면을 하든 뭐 나중에 실제 대질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대목들은.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가 영장이 기각된 배경 중에는 상당히 특검에 많은 협조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가 만약에 추경호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추경호한테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겠죠. 저는 궁금한 게 추경호는 저는 확신범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예. 표결을 안 했던 추경호 휘하 수십 명의 위원들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데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면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뭐 유치원생 견학 가듯이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냥 추경호 말만 듣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다 이러므로 인해서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지 이 사람들도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행위가 어떤 것이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냥 모여서 앉아만 있었다. 나는 아무 내용 몰랐다. 이런 몰랐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해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떠어떠한 행위를 나는 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지금 뭐 수사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으니까 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함께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던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조지현 의원인데요. 누구예요? 조지현 의원은 그 대통령실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에 계속해서 그 행정관으로 있다가 나중에 출마를 해서 경북 경산에서 꿀지역구죠. 경북 경산이라고 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초이노믹스에 최경환 전 장관이 있어요. 이렇게 박근혜 때 친박의 네. 뭐 아주 큰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왜냐하면 이제 최경환 전 장관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의원이 된 조지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부대변인단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사실은 대통령실 인연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이제 추경호 그 원내대표와 함께 그 대표실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신기하죠. 당시 그 국방장관 김용현 전 장관하고 통화를 했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의 이제 해명은 다음 날 그 부대 이전 관련해서 이제 면담이 있었는데 일정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전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김용현 전 장관과의 통화는 좀 뭔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진짜로 이거 중요한 건데. 예. 보십시오. 이제 국회 쪽에 있는 추경호 입장에서는 지금 계엄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려면 대통령실하고 연결이 바로바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실 정보를 지금 한덕수가 7분 통화를 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 계엄이 가장 중요한 김용현이가 또 추경호한테 어쨌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조지현이 이런 사람은 그냥 중간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조지현 의원하고 김용현 전 장관하고 통화한 시간이 지금 한겨레 단독으로 방금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오후 5시 35분 정도에 김용현 전 장관이 전화를 해서 조지현 의원하고 통화가 37초가량 통화가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니까 조지현 의원하고 통화 마치고 그날 울산에서 김장 행사에 있었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때 서울로 올라오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상민 전 장관과 김용현이 또 통화를 합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엄 실행의 주요한 포인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시간에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조지현 의원도 이 시간에 통화를 했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핵심은 추경호가 이제 국회 쪽에서 계엄 해제를 이렇게 방해하는 책동을 했느냐 이제 이건데 그런데 추경호는 정보를 정확히 알고 지시를 받아야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회 안에서 네, 지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 쪽에서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덕수하고 김용현 쪽에서 그거를 전달을 했다. 이렇게 봐야지 맞고 저는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한덕수가 지금 구속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예. 이 진짜 조원석 내란 특검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불구속 기소를 해놓고 자꾸 언론에다가 한덕수가 이렇게 나쁜 짓 했다 계속 뿌려요. 예. 또 공소장에도 그렇게 써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도 막 많이 단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그 국무총리 밑에 이제 장관들을 조율하는 게 국무조정실장이거든요. 그렇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서울대 경제학원 오고. 그런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이 사람 불러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방기선 실장이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이 끝나고 나서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이때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습니다. 기다려보자. 기다리자. 그러면서 1시간 이상을 지금 기다렸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거는 윤석열이가 2차, 3차 내가 계엄 또 때리면 돼.
이제 그러니까 한덕수는 완벽한 방조범은 맞아요. 그러니까 조원석 내란 특검이 방조 혐의를 근거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잘한 거거든요. 특정하게 단전 단수 이렇게 돼야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데 그거는 아니고 수개를 완전히 포괄적으로 도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고 그래서 방기선 실장을 예. 부르면 아하. 한덕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다 알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의 수사 포인트 같은 걸 지금 그렇- 짚어주신 그렇습니다. 내용이 되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정황은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다라는 게 있는 것이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분명히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시간을 기다려보라라면서 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전에 대통령실하고 통화를 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다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보십시오. 국무총리한테 윤석열이가 어떤 지시를 할까요? 뭐 이제 행안부 장관한테는 단전 단수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하고 예. 총리한테도 지시를 했다는 문건 이게 이제 있다 하는 거는 나왔잖아요. 지금. 도통 기억이 안 난다잖아요. 내용을 지금 예. 보는 거지. 아니, 저도 미치겠어요. 그게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고 공소장에 돼 있다는 게 주요 각 정부 기관한테 기관의 출입물들을 다 폐쇄해라라는 지침이 내려갔다. 아, 라는 그래서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체부 통해서 한예종 폐쇄한 것 아니냐라는 네, 네, 의혹을 네, 네. 지금 제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거예요. 전 정부 부처가 계엄이 떨어지니까 폐쇄하라. 예, 예. 그럼 그거를 한덕수 총리가 뭘 하진 않을까요? 밑에 지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방기선이가 하지도 않아요. 급수가 높기 때문에 그 밑에 국무차장이 하는 거예요. 예. 국무차장실에서 실무자들이 전 부처에 뿌립니다. 근데 차관들한테. 국무차장은 차관들을 총괄하거든. 차관 중에 차관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기선 밑에 국무차장을 부르면 실무적으로 어떤 지시가 총리한테 있었는지 다 나온다고. 자, 이런 것들을 다 아유, 이런 거는 여기 아니면 아니, 다른 데서는 절대로 못하지. 특검팀에서는 밥 먹고 이것만 하는데 알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시간. 아직 언론 보도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원석이 지까지 뭘 알겠어요 지금. 그리고 조지현 행정관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입니다. 조지현 예. 의원, 조지현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윤석열과 아주 가까웠고 당선인 시절에 이제 비서실에 있으면서 윤석열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인사다라고 이제 평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었기 예. 때문에 12월 3일에 그 긴박했던 상황들을 좀 살펴본다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에 대한 믿음도 뭐 일부 있었겠지만 원내대표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한 명의 마크맨으로서 이 상황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거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겁이 많아서 이를 그르치게 될 경우에 하나의 또 연락책으로 둘 사람도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표실에 추경호, 조지현이 같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린 추경호에 주목하고 있지만 지금 박영식 평론가 말은 이 추경호가 다른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심어놨어. 그 옆에 나의 진짜 신복을 옆에 웬일이야. 붙여놨을 수도 관료 있다. 출신들은 겁도 그렇죠. 많고 또 이게 다선 의원들은 사실 이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예, 거니까 조지현 전 행정관 현직 의원을 옆에 둠으로 인해서 추경호의 상황 관리를 조지현에게 맡겼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정이죠. 추정이죠. 네. 뭔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추정입니다. 네. 이거 우리도 그거 만들자. 이건 출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추경호 압수수색 이 건이 이제 지금 오늘 터졌습니다. 야, 이건 뭐냐? 이제 압수수색 한다는 것은 구체적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말 그대로 이제 초동적인 조치로서 압수수색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뭐 논리적으로야 압수수색은 초동 단계에서 하는 거니까 뭐가 뭐 확정되거나 이렇다고 보는 거는 조금 나간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추경호 씨가 책임이 있을 것 같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네, 예. 추경호 본인도 아는 것 같던데 자기 수사 받아야 된다는 걸. 그런데 조금 압수수색이 늦어진 점은 좀 있죠. 그렇지만 추경호의 그간의 행적에 대해서 그 특검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축적해 왔던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추경호가 뭘 의도하고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힘 안에서도 당시 추경호 행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계엄을 해제 의결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만들어내서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좀 기대하고요. 추경호 씨는 본인이 그 계엄 상황 발생 이후에 그 숨어 다녔잖아요. 왜? 네. 화면에라도 안 잡히고 예, 피해 다니다가 이제 그 뒤에 극우 집회가 막 바로 하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넓은 이마를 들고 또 나타나던데 지금은 이거 큰일 났다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제 수사 결과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 전에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 민감한 문제를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덕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추경호도 압수수색 막 남보라는 듯이 크게 저렇게 이제 내란특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봐주기로 가는 길, 그리고 실제로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으로 이르게 하는 길. 예. 굉장히 지금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이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심이라는 건 어떤 지점에서? 한덕수에 대해서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해버리면서 예. 이건 뭐냐,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하는데 이러면서 지금 이제 수사가 그 전까지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가 한덕수에 덜컥 걸리면서 예. 박성대 구속되느냐, 이완규 구속되느냐, 김기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다 던지면 아무도 지금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예. 실제로 제가 지난 주말에 강연하면서 시민분들 뵈니까 그 걱정을 많이 하시대요. 근데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가 워낙 나쁜 짓을 했죠. 그리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도 조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긴 했는데 지금 기소하면서도 결국 특검이 이걸 내란 수계 방조죄로 기소를 한 걸 보면 한덕수가 처음부터 내란을 꾸미고 실행하는 거에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에 대해서는 찾아내지 못한 것 같고 네. 막상 윤석열이가 이제 내란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계엄을 결심하고 실행할 때 한덕수가 거기서 그걸 막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돕는 일에 함께했다. 예. 그런 점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라는 죄명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법원이 또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지점이 특검으로서는 다시 재청구를 해도 내내 그 영장 전담 판사들끼리 있는 방으로 또 가는데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한 것 같고 오히려 빨리 기소하고 다른 상황들을 조금 더 확인해가지고 뭐랄까 수사의 동력을 잃지 않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제 법률가로서 그런 관점이 있지만 일단 민심의 흐름은 야 그거 아니다, 저 굉장히 좀 의심스럽다. 뭐 이런 게 걱정하시는 마음들이 있죠. 예, 예. 예. 근데 뭐 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봐주려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추경호 드디어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추경호 의원 이제 오늘 오전 8시쯤 시작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의혹이 있었죠. 추경호 그 전에는 원내대표였습니다. 윤석열의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그때 계엄이 선포됐을 때 의원총회 장소를 막 변경을 했었습니다. 국회로 와달라고 했다가 당사로 와달라고 했다가 다시 국회로 와달라고 했다가 다시 당사로 변경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지금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안은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합니까? 일단 지금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은 말씀하신 대로 한 10개월째 되고 있는 의혹인데 특검이 이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는 건 그 당시에 추경호의 행적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랑 객관적인 어떤 진술들을 좀 확인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한 달, 뭐 한 2주 됐나요? 그 추경호 타임라인, 그러니까 추경호의 통화 타임라인이 공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추경호의 통화 타임라인을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한덕수랑도 7분가량 긴박한 와중에 7분이나 그렇죠. 통화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한덕수 행위들을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행동들을 이제 말하자면 모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의 추경호와의 어떤 모의. 그러니까 왜냐면 그 비상계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뭐냐면 국회가 이거를 해제 의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그거에 한 키를 쥐고 있는 게 추경호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진실규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사실로 드러난 것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18명만 표결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상황을 결론 나게 했던 중요한 인물이 추경호일 수 있다.
라는 거고 그 추경호가 뛸 수 있다가 아니라 추경호죠. 네, 비상계엄 해제 의원들 표결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한덕수랑 소통을 하면서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 이제 추경호가 말하자면 혼선을 줬다라는 건 한동훈의 동선으로도 입증이 되거든요. 네네. 한동훈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쨌든 첫 번째 그걸 받고 들어갔고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면 당연히 여기 들어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진입 시도를 하려다가 추경호가 당사로 모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말하자면 당사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사에 모여 있는 와중에 국회가 통제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 이 추경호가 그날 왜 말하자면 요 첫 번째 이제 의사결정 변경 이 과정의 전후가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호는 이 압수수색도 받고 계속 이제 조사를 받을 텐데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우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이게 뭐 명령을? 자기들이 네.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뭐 지웠다는 것도 네네. 나오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운 게 제가 봤을 땐 너무 늦었어요. 분명히 캡처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로 뛰어왔는데 뭐 국회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고 그 밖으로 나가는 거면 장윤생 기자가 직접 보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이게 특검이 합법적으로 또 영장을 들고 오면 그 앞에서 막 방해하고 항의하고 그러니까 좀 하여튼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사실 추경호 전 의원뿐만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다든지 뭐 미리 알고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로 내란에 우리가 가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들은 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중에서도 혐의가 제일 무겁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 사람에게 상의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비상계엄 관련된 상황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모의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내란을 모의한 거죠.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물론 처벌이 됩니다. 근데 추경호는 뭘 한 겁니까?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는 지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말하자면 비상계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휘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한덕수 영장에 들어간 내용 중에 이제 한예종을 폐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 연결고리에서 구체적으로 유인촌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술이 안 된 것으로 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임라인만 갖고도 내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거에서 본인의 말하자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기관들을 지휘했네. 네. 이 혐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본인이 지휘했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앞에 행위의 동기, 원인에 대해서 본인은 그게 아니라 당사에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 라고 이제 진술을 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거 당사에서 지휘를 하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겠네. 근데 그 인지한 상태에서도 당사로 모이라고 했던 건 이 비상계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추경호 그 전 원내대표의 이 조사가 시발점이 되어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내란과 관련해서요. 좀 더 조사를 받거나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치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그게 증거가 특검이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이나 그 국무위원들과 통화를 했던 국회의원들, 예. 그 다음에 추경호와 어디서 말하자면 의원들을 집결시킬 건지를 논의했던 의원들, 뭐 이런 의원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어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근데 당사로 모입니까? 지금 비상계엄 해제하려면 대표는 그 본청에 가 네네. 있는데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해줬다면 뭐 그 사람도 그러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당사로 모여야 되는구나 예. 이러면 동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도 10여 명은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한남동 관저에 숨어 있을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대략 한 45명 네. 정도의 의원들이 가서 뭐 찾아뵙는다고 하고 뭐 떡국 먹고 왔다고 뭐 샌드위치가 직접 만들어준 뭔가를 또 먹고 왔다고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왜 저렇게까지 옹호하느냐라는 의문을 저는 그때 당시에 가졌는데요. 그것도 있어요. 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윤한 갈등의 이후에 한동훈을 빼고 관저에서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도부랑 두 차례인가 제 기억에 있는데 그때 지금 특검의 수사 내역 보면 이미 3월, 4월 달부터는 관저에서 사람 만날 때마다
비상계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비상대권 얘기했다는 거 네. 아니에요. 술 진탕 마시고 네. 운전하고 나가는데 내려서 토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별들이. 그러면 근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국회 국민의힘 지도부 모아놓고는 정책이 이게 뭐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엔 국힘 내부의 어떤 코어 그룹에서는 예.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네. 가능성이 있고 특검이 지금 수사에서 관저 관련된 입출입 기록을 다 확인을 했을 겁니다. 네. 누가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일도 있어. 그게 뭐 사실 안 알려지는 네. 일들이죠. 평시라고 하면. 예. 근데 그걸 확인했을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날 지금 제가 알려진 것만 만찬이라고 표시하는 예. 것만 2번이지 실제로는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인 게. 예. 뭐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지금 됐을 거고 그거를 뭐 아직 언론에 알려지지 않지만 본인들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추측의 영역인데 한남동 관저 플러스 그런 만찬 네. 플러스 여러 가지 윤석열과의 커넥션에서 윤석열의 계엄의 선포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뭔가 그래도 내란을 모의할 것으로 추측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면 그냥 이건 뇌피셜 영역이긴 당시 한데. 지도부겠죠. 당시 지도부? 찐윤도 뭐 친윤이라고 불리는 예. 이랑 뭐 경찰 출신의 찐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경찰의 내사 정보를 알고 있는 찐윤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사기관과 가까웠던 찐윤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코어 그룹들이 있었겠죠.